이 무능한 것들! 제임스 워커 부사장이 협상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럽 투자자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계약을 철회하겠습니다. 5천억 규모 계약이 결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역팀의 실수 때문이었죠. 제임스가 통역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짐 싸. 회사 미래를 망쳤어.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청소부가 감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민서. 대체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시간을 석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날의 사건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새벽 6시 강민서는 밤새 청소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분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수술비 3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 수술 일정을 취소합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주일만,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연기해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통장 잔고는 80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민서는 청소 도구를 들고 회사 복도를 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 2명이 민서를 보더니 일부러 복도 한가운데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어차피 청소부가 치울 거 아냐. 또 다른 직원이 커피를 복도에 쏟았습니다. 아, 미안. 여기 좀 닦아줘요. 민서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낡은 통역 교재가 떨어졌습니다. 직원이 그걸 집어들더니 비웃었습니다. 통역사 공부, 청소부가 꿈 좀 그만 꾸고 현실을 봐요. 책을 던지듯 민서에게 돌려줬습니다. 휴게실에서 동료 청소부들도 수군댔습니다. 민서 씨 아직도 포기 안 했대요. 나이가 28인데 언제 다시 시작한다고. 동생 병원비도 못 내면서 무슨 꿈이래. 민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교재를 펼쳤습니다. 출근 전 2시간,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주 후 민서가 청소하던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파견된 제임스 워커 부사장이 입장했습니다.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 오만함이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제임스는 민서를 보자마자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웃, 청소부는 나가. 민서가 황급히 청소 도구를 챙기려 하는데 제임스가 탁자 위에 커피잔을 집어 민서 앞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싸.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이거나 닦고 나가. 모든 임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15명의 임원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리거나 서류를 보는 척했죠. 민서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이 일을 이룰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임스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지사는 이래서 문제야. 청소부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 박준혁 과장만이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무 말 못했습니다. 민서가 복도로 나오자 박준혁이 뒤따라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익숙해요. 그때 민서의 주머니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유엔 통역사 시험 대비서였습니다. 박준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혹시 통역 공부하세요? 민서는 당황하며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그냥 취미예요. 박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취미치곤 너무 전문적인 책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서는 빈 회의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일주일 후 민서가 야간 청소 중 빈 회의실에서 탁자에 펼쳐진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프랑스어로 작성된 복잡한 의료 라이선스 계약서였습니다. 민서는 무심코 계약서를 읽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특허권 조항이 완전히 잘못됐는데. 다음 날 아침 통역팀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서영 팀장이 자신만만하게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본사와 계약 조건 최종 확정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제임스가 계약서를 검토하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특허 조항이 완전히 뒤바뀌었잖아. 이대로 계약했으면 우리가 특허권을 넘겨주는 거라고. 수백억 손해야. 최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직접 확인을 이따위로 해? 당장 다시 검토해.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박준혁의 책상에 조심스럽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프랑스어 계약서 6조 사망, 특허권 양도 조건 확인 필요. 현재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익명. 다음 날 박준혁이 메모를 제임스에게 보고했습니다. 청소팀 중 누군가가 이 메모를 남겼습니다. 제임스가 비웃었습니다. 청소부가 프랑스어를? 말도 안 돼. 누가 장난치는 거야. 하지만 프랑스 본사 확인 결과 메모가 정확했습니다. 계약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회사는 특허권까지 넘겨줄 뻔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청소부를 당장 찾아. 복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최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청소부가 찾아냈다는 게 치욕이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최서영은 민서를 찾아내 어두운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서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그 메모 남긴 거지? 민서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잘못된 게 보여서. 최서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계약서를 봐. 이건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야. 고소할 수도 있어. 알겠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안 그러면. 민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2주 후 유럽 투자자들과의 최종 협상일이 잡혔습니다. 5천억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최서영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요. 협상 전날 저녁 통역팀 회식이 열렸습니다. 최서영이 직접 준비한 음식이었죠. 하지만 그 음식엔 상한 재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서영만 다른 음식을 먹었고요. 다음 날 아침 통역팀 전원이 식중독으로 쓰러졌습니다. 제임스가 분노했습니다. 협상이 오후 2시인데 통역사가 전멸했다고? 이게 말이 돼? 최서영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청소부 중에 통역 공부하는 사람이. 제임스가 소리쳤습니다. 청소부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박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프랑스 계약서 오류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저도 직접 통역책을 봤습니다. 제임스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그 청소부를 데려와. 단 협상 망치면 너희 둘 다 해고야. 알았어? 최서영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청소부가 국제 협상을?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민서와 박준혁이 질 거였습니다. 협상 당일 오전 8시 민서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였습니다. 동생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안에 위험합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민서를 의사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수술을 지금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며칠만, 제발 며칠만 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수술 못하면 죄송합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여동생이 죽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니. 오전 11시 회사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강민서 씨, 지금 당장 회사로 와야 합니다. 협상 통역을 해야 해요. 지금은 협상 실패하면 당신도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건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제임스 부사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고당하면 여동생 수술비는 어떻게 하죠? 오후 1시 민서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청소복이 아닌 낡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얼굴이 괜찮으세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야죠. 안 하면 저 해고되는 거죠? 회의실에는 이미 유럽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서영이 구석에서 민서를 냉소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고. 유럽 투자자 대표가 민서를 보며 영어로 비꼬았습니다. 이 사람이 통역사? 옷차림 좀 봐요. 이게 한국 기업의 수준인가? 제임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투자자가 코웃음 치며 곧바로 독일어로 복잡한 의학 용어를 쏟아냈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완벽한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투자자가 놀라 멈췄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어로 질문했습니다. 민서는 즉시 프랑스어로 대응했습니다. 투자자가 다시 이탈리아어로 바꿨습니다. 민서는 이탈리아어로 답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어와 러시아어로 질문했을 때도 민서는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투자자 대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민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출신 통역사입니다. 7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제임스가 입을 벌렸습니다. 하버드 석사? 그런데 왜? 민서는 대답하지 않고 차분히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애매한 부분은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문화적 차이까지 설명하며 양측이 오해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3시간 후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투자자 대표가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통역사는 처음입니다. 유럽 본사에 꼭 추천하고 싶군요. 제임스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커피를 바닥에 쏟고 무시했던 그 청소부가 하버드 석사 출신이었다니. 최서영은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협상이 끝난 직후 민서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민서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왜 청소부로? 민서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대체 왜 하버드 석사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까?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동생이 아픕니다. 심장 수술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이
오늘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제임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커피를 쏟고 무시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서울중앙병원이요. 왜요? 제임스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차 준비해. 서울중앙병원으로 간다. 30분 후 제임스가 직접 병원 원무과에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사를 불러 수술비 전액을 개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즉시 수술 시작하세요. 민서가 뒤늦게 도착했을 때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들어갑니다. 비용은 이미 납부됐고요. 민서가 어리둥절해 하는데 제임스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왜? 제임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도 모르고 커피를 쏟고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협상이 성공했습니다. 제 오만함도 깨달았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6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민서는 중환자실 앞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울었습니다. 2달 후 회사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제임스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강민서 씨를 통역이사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서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청소부를 이사로? 제임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서영 팀장은 해임입니다. 최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제가 뭘? 통역팀 식중독, 당신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 다 밝혀졌습니다. 계약서 오류 은폐 시도도요. 당장 나가세요. 최서영은 비틀거리며 강당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3달 후 민서는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제통역팀 스카우트 제안이었습니다. 추천인이 제임스 워커 씨더군요. 당신은 세계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생분의 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WHO 협력병원에서 최신 치료법으로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민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같은 날 여동생이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병실 앞에서 여동생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언니 꿈 이루는 거야. 더 이상 나 때문에 포기하지 마.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박준혁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사님. 아니, 이제 WHO 통역관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민서가 웃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저야말로 영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은 결국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은 누구도 가릴 수 없습니다.